자, 안녕. 자, 고대와 고대 종교와 사상은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자,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할 텐데요. 한 10분? 15분? 뭐 안 걸릴 수도 있고. 자,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대 종교와 사상이기 때문에 자, 고대 선사시대에 어떤 종교가 나타났는지 종교라고 볼 수는 없지. 우리가 앞에서 외웠지만 구석기, 신석기에는 어떤 이제 신앙이 등장했는지 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삼국입니다. 삼국 같은 경우에는 불교, 유교 뭐 이런 것들이 존재됐고요. 그 다음 통일신라와 발해까지로 연결되면 사상이 끝나게 되는데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나오지는 않지만 요즘 들어서 천손의식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그래서 여타 다른 부족들보다는 좀 더 어떻다? 우수한 민족이다. 선민사상, 천손의식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고요. 각 국가는 각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는 4세기, 6세기, 고구려 4세기, 백제 4세기, 신라 6세기에 불교를 수용합니다. 이 불교를 수용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화를 이제 공고히 다져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 불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 성격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승려들이 나옵니다. 승려 총 4분 나오시는데 2분 정도 의상의 화엄종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잘 나오는 건 당연히 불교의 대중화를 이룬 누구라고 보시면 됩니까? 원효대사의 일심사상, 화쟁사상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원효 쪽으로 뭘 맞추시면 된다. 이제 핵심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보시면 선사시대 신앙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구석기 때는 뭡니까? 구석기는 사냥 채집 어루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 자기들도 모르게 신앙이 생긴 거야. 오늘 당장 저녁에 뭘 잡아먹고 싶은지 난 오늘 사슴을 잡아먹고 싶어. 난 좀 사냥감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한 거야? 동굴에다가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굴 벽화에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사냥감의 번성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구석기 시대는 사냥의 성공, 다산의 기원 이런 예술품들을 제작했다라는 거고요. 자, 신석기 시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원시신앙이 등장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게 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좀 더 내가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게 되는 거야. 좀 많은 농업 생산량을 낳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나타났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자, 밑에 보시면 2번, 3번 큰 2번하고 큰 3번은 묶어주셔서 별표 하나만 칠게요. 자, 여기는 은근히 좀 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에 1번 하늘을 신격화하거나 하늘의 초인적인 신을 신봉한다. 이걸 우리가 천손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손사상. 하늘천, 자손할 때 손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늘의 자손이다 라는 건데요. 지배 권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뭐 배웠었죠? 고조선을 배웠습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 환인은 하늘님이고요. 환웅이 비, 바람, 구름, 우백, 운사, 풍백, 우백, 운사를 내리고 거느리고 태벽산 신시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 얘기는 뭡니까? 환인의 아들 환웅.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야? 하늘의 자손이야. 천손사상. 여기에서도 들어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타 여기 내려와 있는 다른 부족들보다는 어떻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게 선민사상. 이렇게도 이어지게 되는데 자, 등장 배경 보시면 국가가 성장하면서 지배층의 기원과 천신과 연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원은 하늘이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하늘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어가는 거고요. 자, 발전은요. 건국 이야기에서 천신신앙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고 삼국의 그 전에 초기 철기 국가들은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부여는 12월에 영고, 고구려는 10월에 동맹, 동해는 10월에 무천, 그리고 삼하는 5월제와 10월제 이런 것들이 결국 하늘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 제천 행사가 있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천손의식과 독자적 천하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은 천손의식입니다. 천손의식. 그래서 시조의 사랑을 건립하고요. 왕실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중국과 대등함을 표방했다. 이게 천손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독자력 천하관입니다. 강개토태왕 때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 고구려의 왕의 이름을 태왕 또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써서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인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천손의식 쉽게 가시면 됩니다. 그냥 뭐다?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웠다. 왜? 지배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타 다른 부족들보다 우리는 어떻다? 우수하다. 앞서 있다. 그래서 선민사상으로 이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불교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불교는 중앙집권 과정에서 왕권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기의 불교는, 삼국시대 초기의 불교는 민중을 위한 불교라기보다는 왕실의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이제 종교라고 불교라고 이제 사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앙집권을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여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마가, 우가, 부가, 저가입니다. 사출도, 그쵸? 모든 부족들이 믿는 신앙이 다 틀렸어요. 이 신앙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뭘 들여왔다? 그렇죠. 불교를 들여와서 사상을 통합했다. 근데 이 불교는 백성들보다는 왕실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이제 재료로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1번 보시면 삼국의 불교 수용입니다. 자, 고구려는 어느 왕 때? 소수리망 때. 우리 4세기 소수리망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수리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불교 수용, 율령반포, 태학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백제는 4세기 역시 뭡니까? 침류왕 때. 침류왕 때 뭐다?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것 저번 시간에 했고요. 자, 그 다음 신라는 버풍왕입니다. 버풍왕인데 이 버풍왕은 신라가 가장 늦었죠. 6세기에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버풍왕 이름 자체도 뭐다? 불교식 멍충이었다. 그 밑에 보시면 2차돈에 순교라고 나와 있는데 불교를 수용하기 위해서 왕의 최측근 세력인 2차돈이 죽어가면서까지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수용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에 역할입니다. 2번, 3번 묶어서 별표 3개. 불교의 특징입니다. 초기 불교, 삼국 불교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습니다. 왕들이. 그리고 왕즉불, 왕이 곧 부처다. 부처의 명을 받고 왕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권 강화에 기여했고요. 왕권 강화. 그 다음 두 번째, 업설입니다. 업설이라는 건 뭐냐면 불교의 업이야. 전생의 업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현생에 태어납니다. 전생에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은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날 거고요. 나쁜 업을 쌓았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나쁘게 태어나겠죠. 이러면서 뭐를 정당화시켰다? 신분 질서를 정당화시켰습니다. 계급 사회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뭡니까? 전생에 업을 많이 쌓았으면 지배층으로 태어났을 거고, 전생에 업을 잘못한 일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피지배층, 천민 이런 식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신분질서 정당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대규모 사찰과 탑을 세워서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이제 빌었다라고 해서 세 번째는 호국불교입니다. 국가 할 때 국자야 호국불교라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불교였다. 나라의 안녕을 빌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우리가 세 개를 그냥 묶어서 가버릴게요. 왕권을 강화했고요. 신분 질서를 정당화했고요. 그 다음 뭘 했다? 호국불교. 나라를 지키는 불교로서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외적이 침입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승려들이 승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지키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기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통일신라 전후로 가시면 특징은 교리에 대한 학문적 철학적 이해가 나타났다. 교종 중심이었다. 교종이라고 하면 약간 교리 중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교 문화가 융성하게 나타났는데 여기 5번에서는 두 명만 좀 별표 칠게요. 1번 별표 치시고요. 3번 별표 치시고요.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들인데 3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하엄종을 개창했다. 의상. 선생님이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찍어서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의상이라는 사람이 하엄종을 개창했고요.
대표적인 전로는 부석사, 사원으로는 부석사를 건립했다. 자, 이 사람은 뭐냐?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을 신봉하게 되는데 현세에서 겪고 있는 고난을 구제해주겠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한다? 관음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상이었고요.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인도 순례를 갔다 오신 분, 여입니다. 여기. 해초. 해자가 여이야. 해초고요. 자, 인도를 순례했다. 왕오 천축궁전. 왕, 갈 왕. 오, 나오. 내가 갔다. 어디에? 천축국에. 옛날에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를 갔다 왔다. 라는 바로 인도 기행문을 쓴 승려는 해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교의 대중화입니다. 이분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시는데 바로 원효대사, 원효입니다.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고요. 일심사상, 화쟁사상입니다. 불교의 통합에 노력했습니다. 여러 교리들이 나뉘어져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부처의 마음은 하나야. 하나의 마음, 뭡니까? 일심, 화쟁, 싸우지 말고 반목하지 말고 서로 화합해서 하나가 되자라는 게 바로 화쟁사상입니다. 결국 이런 거지. 이어서 하면 뭡니까? 부처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자? 통합하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나무아미타불만 외치게 돼도, 나무아미타불만 연불하게 돼도 누구나 뭐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원효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일심사상, 화쟁사상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6번은 신라 말 유행한 종교입니다. 선종이죠. 우리 선종은 우리 선종은 신라 하대에 등장했죠. 그쵸? 신라 하대에 누구와 연계됐다? 호족과 육두품과 연계돼서 결국 고려라는 사회를 건국하는데 기여했던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불교는 교종 중심이었죠. 너무 교리를 중시해서 일반 백성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종은 뭐라고 했죠? 참선과 수양을 강조했다고 얘기했는데, 소리가 자, 그 참선과 수양을 강조해서 일반 백성들도 쉽게 이제 불교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별표칙. 자, 신라말 선종 유행이고요. 참선과 수양을 강조했다. 수행을 강조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방 호족의 지원이었고요. 구산선문이라고 해서 9개의 산에 대표적인 사찰이 있었다. 이 사찰들은 지방 문화의 중심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승탑과 탑비가 유행했다. 승탑, 탑비는 기본적으로 원래 그 사원에 가면, 절에 가면 석탑이 있습니다. 석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다든가 아니면 불경을 넣어놓고 이제 부처님처럼 기도를 했던 건데, 이건 여기 이제 선종 같은 경우에는 승려들의 탑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모시기도 합니다. 이걸 승탑이라고 하고요. 육두품과 결탁했다. 위에 지방 호족의 지원. 그래서 우리 신라 하대 새로운 세력이라고 얘기했었죠. 뭐가 있었죠? 그쵸? 호족과 육두품과 선종의 만남. 그래서 뭐가 건국된다? 고려가 건국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발해입니다. 발해는 고구려 불교를 계승했다. 왕실과 귀족 중심이었다. 불교식 왕명 썼다. 많은 사찰이 건립됐다. 9세기 이후 당가 일본에 영향을 끼쳤다. 별로 중요한 게 없나 봐요. 제가 좀 빨리 지나갔는데, 얘들아 6번은 별표 좀 치자. 요거 그림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그림으로 꼭 확인시켜 드릴게요. 저희 교재 뒤에도 있는데, 불교 문화의 발달, 이게 불교 문화여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두 개 별표 좀 칠게요. 석등과 이불병 자상입니다. 석등과 이불병 자상은, 이거는 앞에서 발해 건국 때 고구려와의 문화의 유사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줄 치시고요. 석등과 이불병 좌상은 고구려 문화와 유사라고 적어주시면 오히려 그쪽에서 더 잘 나오는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도교로 가볼게요. 도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교는 어떤 게 중요하냐? 마지막에 네 번째 문화유산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우선 도교부터 보고 갈게요. 자, 삼국시대 중국에서 수용됐다라는 거고요. 귀족사회 중심으로 유행해 나갔다. 사상은 도가, 신선사상, 산천을 숭배했고요. 민간신앙과 결합하여 발전했다.
불로장생, 현세 구복을 추구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거든. 시험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오느냐? 도가의 예술품들, 미술품들을 이제 보여줄 겁니다. 문화유산들을. 고구려의 사신도, 그리고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그리고 백제의 금동대향로. 이 세 개를 보여주고 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도교가 발달되었다. 도교가 수용되었다. 도교가 유행하였다. 이렇게 도교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4번에 별표 좀 치시고요. 고구려 옆에는 사신도, 그 다음 백제에는 산수무늬 벽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백제 금동대향로, 가 대표적인 도교를 영향을 받은 문화유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풍수지리설인데요. 자, 신라말, 도선 등 선종 승려가 수용하였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도참사상과 결합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풍수지리설은 뭡니까? 지형지세가 인간의 길, 흉, 화, 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상이 풍수지리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서경길지설, 한양길지설.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지형의 기운을 받아서 모두 다 흥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풍수지리설인데 2번 도참사상과 결합됐다라는 거고요. 지방 호족 세력 확대에 이용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국의 유학입니다. 여기 좀 편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신라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잘 나오는 건 신라 쪽입니다. 우선 고구려는 유학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고 교육기관 뭐였죠? 태학입니다. 태학. 그래서 1번은 고구려 태학입니다. 귀족자제의 교육을 담당했고요. 유교 경전과 역사교육을 담당했다. 그 다음 밑에는 경당이라고 해서 경당입니다. 평민자제를 교육시켰고 한학과 무술교육을 담당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백제는 오경박사가 교육을 담당했다. 오경이라고 해서 사서오경이라고 해서 유교 책이야. 5개 오경이라는 책에 능숙한 사람들을 이제 지방이나 또는 중앙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학생들을 교육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의 유학을 전수했다. 신라는 유학교육을 하였다라는 게 자, 비석에 써져 있습니다. 신라가 유학교육을 진흥하였다라는 게 비석에 써 있었는데 이 비석의 이름이 첫 번째 겁니다. 임신서기석. 요거 별표칩니다. 임신서기석. 유학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학을 교육시켰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는 비석입니다. 이 비석이 나오고 이 비석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신라가 유학교육을 진흥하였다. 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논어를 인용했는데 자, 진흥왕은 자신의 정복지마다 그죠? 정복지마다 5개의 순수비와 하나의 적성비를 넣어놨는데 자, 논어를 인용해서도 이제 비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학에서 나타난 논어에서 이제 문구를 따와서 그 비석에 넣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황초령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황초령 순수비인데 그냥 황초령비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유교동목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세속 5개 임전무태 이런 거 있죠. 그죠? 하랑이 지켜야 할 세속 5개 숫자 5 5가지의 계율할 때 개자가 여이죠. 자, 세속 5개를 통해서 유교동목을 강조했다라는 거고요. 자, 삼국은 유학을 국가통치에 활용했다. 국가체제 정비에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사서도 편찬했는데요. 고려에서는 유기와 유기, 신집, 그리고 백제에서는 서기, 그리고 신라에서는 이사부의 건의로 거칠부가 국사라는 역사책을 편찬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9번하고 10번, 11번 빨리 하고 끝내드릴게요. 자, 통일신라 시대에는 정치인형으로 채택됐다. 통일신라에서 유학을 가르쳤던 기구는 자, 신문왕이 세웠던 최고 교육기관 뭐였죠? 예, 국학입니다. 국학이고요. 자, 그 다음 관리를 선발했다. 그래서 관리 선발 뭘로 했느냐? 유교적 소양이 높은 사람들을 뽑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험이었습니다. 독서
상품과라는 이제 관리 선발 제도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유학자로는요 3명이 등장하는데 잘 나오는 사람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선 보시면 육두품 출신이었다. 여기를 칠게요. 외교 문서 작성 강수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강수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육두품 출신이었습니다. 이두 동그라미 별표. 이두는 그냥 통일신라에서 원래 중국에 한자가 들어왔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신라에 맞게끔 음과 훈을 따서 살짝 바꿔 변형해서 사용한 것을 이두라고 하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설총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진골 출신이었다. 화랑세기, 고승전 등을 저술해서 신라 문화의 주체적 이해를 강조했다. 김대문이라는 이제 귀족이 진골 출신 귀족이 대표적인 유학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발해로 가시면요. 발해 유교 이념은 중시했는데 크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발해 쪽은. 그래도 보시면 문적원이라고 해서 아마 발해 중앙정치기구 할 때 서적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책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문적원에서 유교 경전 및 서적을 관리했다라는 거고요. 유학교육은 역시 앞에서 중앙정치기구 중 최고 교육기관을 했을 겁니다. 바로 주자감이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유학교육에 앞장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저번에 당나라는 중앙정치기구가 당이 아니라 발해는 중앙정치 제도를 당의 삼성육부 제도를 모방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자, 삼성육부제를 독자적으로 운영했는데 자, 보시면 유교 명칭을 사용했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쵸? 원래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공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자,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렇게 유교적 명칭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에서 유교 이념을 중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에도 유교 경전의 내용을 인용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셔서 당의 유학생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당나라는 원래 국제적 귀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성격이 강했는데 당나라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험을 보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과거를 볼 수 있게 해줬는데 그걸 빈공과라고 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신라나 발해인들이 가서 합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신라의 경우에는 골품제로 인해서 육두품의 간직 진출이 좀 제한되어 있죠. 고위공직자는 못 갑니다. 장관 이상은 될 수 없어. 딱 육두품이 끝이야. 5두품까지 못 올라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당나라에 가서 시험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합격자가 배출됐는데 자, 1번 보시면 육두품 출신이 많았다. 뭘 지적하면서? 골품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갔고요. 자, 당의 과거에 합격했다. 빈공과에 합격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운경과 개원필경을 작성한 최치원이 있었다.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쵸, 신라 하대에 시무 10조를 개혁안을 바쳤던 인물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남은 생을 떠돌면서 살았다. 이렇게도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대의 뭡니까? 바로 종교 사상이죠. 우리가 흔히 문화 파트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끊도록 할게요. 요 동영상과 함께 제가 이렇게 제 건데요. 요거 써져 있는 거 같이 찍어서 핸드폰으로 전송해 드릴게요. 요거 다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 오실 때 꼭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한 24분 걸렸네요. 자, 미안.